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 장외로 번진 주식 투자 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장외로 번진 투자 열기. 공모주 맛본 동학개미 상장 전 단계부터 잡자라는 제목입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장외 주식 시장도 후끈 달아올랐다. 코스피가 2,400선을 훌쩍 넘어서면서 2년 2개월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증시가 화랑인 가운데 공모주 청약에도 열풍이 붙자 동학개미들이 한국 장외 주식 시장이나 코넥스로 몰려가 예비 상장주 찾기에 나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올해 증시 화랑 속에 이 공모주 열풍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전에 선투자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느덧 2,400선을 넘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비상장 주식도 이 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요? 네, 요새 증시 상승세 거침없는데요. 이게 동학개미들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유동성이 시중에 워낙 많으니까 이제 부동산으로는 규제 때문에 못 가고 결국 주식시장으로 이제 몰려오는 상황인데요. 이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흘러 넘쳐서 비상장 주식으로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이제 한국 장외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KOTC라고 부르는데 이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8월 들어서 이제 어제까지 80억 1,600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이 일평균 거래대금이 50억을 못 넘었었는데 7월에는 68억 원대로 늘었고 이제 이게 80억 원까지 찍은 건데요. 작년 12월 이후 월간으로 보면 이제 최대 규모입니다. 예.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종목도 사실은 상장사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공시 의무가 좀 약하고 상장 절차가 좀 까다롭지가 않아서 넓은 의미의 이제 장외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넥스 거래대금도 보니까 8월 하루 평균 78억 3,600만 원 거래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올해 초 20억 원대 정도에 왔다 갔다 하다가 5월 달에는 30억 원대로 늘었고 이제 6월에는 50억 원을 넘더니 7월에는 77억 원, 그리고 이제 8월 들어서 78억 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총도 보면 시가총액이 KOTC나 코넥스나 이제 올 들어서 한 8%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한국 장외 주식 시장 그리고 넓은 의미의 장외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코넥스 시장 다 모두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장외 시장이 달아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증시가 너무 화랑이잖아요. 네.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과연 들어가도 될까? 지금 사도 될까? 이런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외 시장에서 좀 오를 만한 종목 찾아볼까? 이런 심리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다 요새 이제 공모주 시장 굉장히 뜨겁잖아요. 공모주가 잇따라 대박을 내면서 이제 장외에서 상장할 만한 예비 주식을 좀 찾아보자. 이런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들성부른 떡잎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심리인 거죠. 네. 실제로 지난달 상장한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청약 자금 31조 원 정도 끌어모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상장도 굉장히 화려했는데요. 예. 상장 첫날 시초가에서 상한선에서 이제 시초가가 결정이 됐고 거기서 또 상한가까지 올라서 소위 말하는 따상을 기록했고 네. 그 뒤로도 이제 첫날부터 쭉 5일 연속 상승해서 공모가 대비를 한 4배 이상 올랐거든요. 대박을 친 종목이 이제 된 건데 그 이후로도 줄줄이 공모주 대박 신화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 상장한 이루다 같은 경우가 이제 공모청의 경쟁률이 3,000대 1이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파마, 영림원 소프트랩 이런 데들도 기본 이제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영림원은 오늘 상장하는 날인데요. 앞서서 상장한 이루다나 한국파마 이런 데들 이미 공모가를 웃도는 이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 공모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받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청약 자금을 1억 정도 넣으면 많이 받아봤자 16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약 경쟁이 워낙 이제 세니까 미리 좀 선점하자 이런 수요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모주 청약 받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렵죠. 이게 아파트 네. 청약 당첨받는 네, 거랑 거의 맞아요. 비슷한 정도로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상장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장외 주식 중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투자하는 쪽 어떤 쪽입니까?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이제 급등하면서 주도주가 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종이랑 비슷한 업종을 좀 찾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예.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CGN입니다. 이 CGN 진단키트 만드는 업체인데 워낙 이제 코로나19의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CGN이 연초 주가가 3만 원대였는데 지금 30만 원대니까 네. 뭐 10배 정도 오른 거고요. 시가총액도 연초에는 코스닥에서 쭉 보면 41위였거든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네. 치고 올라갔는데요. 시젠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이제 코넥스나 뭐 KOTC 이런 데서도 비슷한 종목이 없나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뭐 실제 시젠의 주가 수익 비율 보면 지난해 말에 30배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305배, 그러니까 한 10배 가까이 아.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평균 PER이 227배인데 뭐 이것도 지금 웃돈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시젠이 실제로 굉장히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게 늘었는데 그 늘어난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KOTC에 거래되고 있는 이제 오상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코스닥의 오상 자이엘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넥스에서는 미코바이오 메드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대의 아바타로 꼽히고 있는데 네. 뭐 두 업체 모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3월 말 주가가 9,7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98,900원, 한 10배 정도 올랐고요. 미코바이오메드도 올해 초에 6,800원이었는데 어제 종가 보니까 27,450원, 많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제2의 주도들을 찾아서 이제 장외시장에서 투자하는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코넥스 언급이 있었는데 코넥스가 이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잖아요. 이 코넥스에서는 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주가 수익률도 상당히 좋다고요. 네, 이 코넥스는 사실은 이제 뭐 코스닥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그런 정도의 시장,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하위 시장 정도로 여겨졌었는데 지금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이 코넥스에서 코스닥 간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넥스 시장에도 점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이전 상장사를 보니까 이제 스펙 합병 제외하고 보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개 기업이 현재 공모가 대비 웃도는 이제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종목별로 보면 수젠텍이 공모가 대비로 227%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예. 이제 뭐 제놀루션이라든가 E&D, 뭐 리메드 이런 데도 이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전 상장 기업도 늘어난 추세인데 올 들어 상반기 보면 2월에 위세 아이텍 한 곳이 이전 상장했고 6월 말 돼서야 이제 젠큐리스가 코스닥으로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7월 한 달 동안에만 3종목이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고 뭐 이제 공모주 시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코덱스 기업들이 장 좋을 때 그러니까 이사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연내에 쭉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미코바이오메드하고 비나텍이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한 상태라서 네. 이 두 종목도 곧 코스닥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이전 상장사가 스펙 제외하고 이제 10곳인데 그중에 한 7개 기업이 공모가 대비해서 올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네. 성공률이 있고 지금은 이제 미코바이오메드와 비나텍이 곧 이제 코스닥으로 네. 이전할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또 이게 사설 장외 시장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아마 비상장 주식이 많이 거래가 될 텐데 네. 특히 뭐 상장 앞둔 종목들이 인기가 많다고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우리가 뭐 38 커뮤니케이션스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제 연중 최저가 대비 상승률을 가장 높은 종목을 보니까 이제 솔젠트라는 종목이더라고요. 이 솔젠트 뭐 하는 업체인가 봤더니 유전체 분석해서 이제 한우나 쌀을 감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감염병이나 유전 질환 판별하는 진단 키트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코스닥 상승 주도하고 있는 진단 키트주, 그러니까 바이오주 중에서도 진단 키트주라는 점에서 약간 좀 공통점이 있는 건데 올 들어 무려 이제 저점 대비로 보면 526%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 보니까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예. 지금 이제 뭐 예비 심사 통과했고 다음 달 1일, 2일 이렇게 공모 청약을 받는데 연중 저점이 17,25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종가 기준 보니까 68,500원 정도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 솔루엠이었는데 전자부품 제조업체거든요. 이제 여기도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이제 저점 대비를 보면 287% 올랐고요. 이 올해 38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저점 대비로 주가 상승폭 이제 많이 큰 곳 상위 10곳 중에 보니까 4개 종목이 지금 예비 심사를 통과한 곳이고요. 이제 두 곳은 청구하는 단계.
뭐 그러니까 한 6곳이 지금 이제 코스닥 이전, 그러니까 코스닥 이전 상승은 아니고 코스닥으로 가기 위한 이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군요. 사설 장외 시장에서도 상장을 앞둔 종목들의 네. 그런 어떤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지금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직접 이제 보이고 있고 또 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비상장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 비상장사는 기본적으로 가치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정 가격인지를 알 수가 이제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비상장사는 상장사에 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상장사는 이제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뭐 그렇죠. 정기적으로 분기 보고서도 내야 되고 이제 한 해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제 사업 보고도 제출해야 되고 회계 감사도 받고 이러는데 이 비상장사들은 이제 이런 상장사에 비해서는 의무 공시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이제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장을 추진 중이다라고 해도 실제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을 이제 가늠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연내에 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상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당장 상장을 앞둔 기업 경우에도 이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네. 지금 아까 삼팔 커뮤니케이션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만 봐도 공모 희망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사이거든요. 예. 이제 아직 공모 가격 결정은 안 됐는데 네.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6만 8천 원대니까 이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도권 장외시장 말고 사설 장외 사이트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장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종목 제한이 없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사적 거래인 겁니다. 제가 뭐 본인이 팔겠다고 올리면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사는 이제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사기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없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사설 거래 사이트는 이제 브로커를 거치는 경우도 많은데 예. 이 브로커들이 무인가 중개업자라든가 아니면 일부 유사 투자 자문사의 위법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이제 얘기도 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공모주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에 비상장 주식을 먼저 선취하는 그런 뭐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가 충분치 않고 우리가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